오늘도 평화로운 K 증시. 오늘은 또 SK가 물적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 SKC가 오늘 공시를 통해서 필름 사업부를 매각하려고 물적 분할을 실시한다고 공개를 했는데, 이걸 물적 분할해가지고 별도로 뭐 상장을 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분할을 한다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인정되니까 하는 걸 텐데, 그럼 기존 주주들 생각해가지고 인적 분할을 해야지 왜 또 물적 분할이야. 아무튼 이 SKC랑 그 SK케미칼을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SKC는 원래 선경화학 때부터 명맥을 이어온 이 화학 기업이고요. SK케미칼도 뭐 회사 이름에는 화학이 붙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바이오 사업 분야를 주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왜 그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빌 게이츠가 막 우리나라에 서신 보내고 또 빌 게이츠 재단에서 투자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 막 공장 방문하고 그랬던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대주주가 바로 SK케미칼이거든요. 근데 오늘 물적 분할 발표한 거는 SKC. 하여간 이 SK그룹이야말로 진짜 이거는 문어발도 아니고 여기는 거의 진해야. 진해발 수준으로 계열사가 진짜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제대로 파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정위 자료 보니까 SK 간판 붙어 있는 계열사만 18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상장사가 18개인가 19개인가. 근데 지금 뭐 SK온도 있고 원스토어도 뭐 상장한다 그러고, 그냥 뭐 또 자고 일어나면은 SK 상장사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근데 이 최태원 회장도 계열사 사장단 다 모여서 회의하면은 누가 누군지 얼굴이랑 이름이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런데도 또 지금 물적 분할을 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아니 SKC에서 필름 분야를 떼어내는 게 지금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인가요? 미국 보면은 3M도 그렇고 듀퐁도 다 그 안에 그냥 사업부 두고 하지, 누가 이거를 따로 굳이 분사를 하냐고요. 그럼 뭐 부대찌개는 부대는 방산, 찌개는 식음료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됩니까? 김밥 천국은 그럼 김은 수산업이고 밥은 유통이고 천국은 뭐 상조업?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너무 먹는 것만 또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면 삼성물산은 건강기능식품, 뭐 홍삼, 성 우주항공, 그 다음에 물, 식음료, 산, 임업, 이렇게 4개로 쪼개야 되냐고.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똑같이 둘로 쪼개고, 바이오는 말 그대로 바이오, 그 다음에 로직스에서 로직은 논리니까 이거는 논술, 교육 관련주,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 마지막 스는 이제 스가 절에 많이 계시니까, 근데 요즘 절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으니까 관광 레저업, 이렇게 나눠야 되냐고 이거. 평화로운 K증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장중에 15% 넘게 급락을 하면서 예전 기준으로 하면은 하한가 맞은 거죠. 이게 무슨 잡주도 아니고 카카오라는 대한민국 대표 레떼루가 붙어있는 시총 11조짜리가 마이너스 15%. 거기다가 더 환장하는 거는 작년에 상장하고 바로 이게 24만 8천 원까지 갔다가 그대로 쭉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5월 달에는 심지어 8만 5천 원까지 빠졌어.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80% 정도 찍은 거죠. 근데 바로 지난주부터 다시 슬금슬금 오르더니만 10만 원을 회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켜보던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하고 전부 10만 원대 올라탔는데, 오늘 결국 카카오페이 대주주 가운데 하나인 알리페이가 블록딜로 이 지분 매각한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하루 만에 15% 떡락해가지고 주가는 다시 8만 원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쩐지 요 며칠 급하게 막 10만 원 뚫고 올라가는 거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지금 저렇게 반등이 나올 만한 아무런 그 재료가 없고 실적도 아직 계속 그 적자고 당장 호재라고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하여튼 이상하다고 그러는 찰나 저렇게 블록딜 지분 매각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알리페이가
이 카카오페이 지분을 이번 블록딜로 한 방에 다 털어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남은 물량도 사실상 처분할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이거는 이제 지난 셀트리온 때 보면은 거기에 3대 주주였던 테마섹,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 거기가 셀트리온 블록딜 한번 시작하더니 몇 방 그냥 연속으로 때리면서 결국 다 털고 나가버렸던 그거랑 뭔가 좀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셀트리온 주가도 그때부터 이제 맥을 못 추기 시작을 한 거고요. 하여간 이 카카오페이는 처음 그 공모 청약할 때부터 막 진짜 난리였었는데, 그때 청약 안 된 분들이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이제 9만 원짜리가 20만 원 넘어가는 그때도 막 겁없이 들어갔다가 지금 다 같이 이제 날아간 거죠. 거기다가 연간 기준으로 아직도 적자 회사인데 시총이 10조가 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여간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원래 한 2년 동안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진짜 청약 못 받은 게 한이 되고 막 잠도 안 올 정도로 막 그 미치겠고 막 그럴 정도면은 일단은 물량 그 나올 거 그 보호해서 풀리는 거 다 팔아먹고 그때까지 조용히 일단 기다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어설프게 올라탔던 개미들 막 툼에 나오고 게시판에 욕설로 지배되기 시작할 때, 그때쯤 되면 대충 이제 바닥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우량주라고 해도 공모가액의 한 70% 선, 그리고 정말 뭐 근본 없는 그런 뭐 잡주의 경우는 공모가 대비 한 30% 정도까지는 돼야 바닥을 대충 다지더라고요. 이 카카오페이는 그래도 뭐 국민 메신저 카카오 브랜드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우량주라고 보면은 공모가 대비 70%면은 한 6만 3천 원까지는 바닥으로 열려 있다고 봐야죠. 자, 거기다가 또 오늘 기도 안 차는 진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어제 뉴스에 현대 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 수출한다고 기사 나왔는데, 그것도 막 무지막지하게 디테일했던 게, 폴란드 국방장관이 5월 31일 날 현대 로템 창원 공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K2 전차 180대 생산을 요청을 했다. 이게 총 금액이 3조가 넘는다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노르웨이랑 계약한다고. 이렇게까지 뉴스가 떴는데, 오늘 현대 로템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침도 안 묻었다고. 이렇게 바로 개장 직후에 공시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22,000원까지 막 치고 올라갔는데, 이 공시 나오자마자 순간 또 급락을 하면서 2만 원 초반으로 다시 복귀를 했죠. 그리고 또 국민 자양강장제 바카스 만드는 그 동아제약에서 지난 22년 동안 회장 수행기사로 운전했던 그분을 여기 지주사 동아소시오홀딩스의 상무이사 자리에 그 올려놨다는 게 알려져가지고 또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뭐 기업의 임원이 그 해당 업종하고 관계없는 분야 전문가인 경우도 많지만, 여기 그 동아제약은 회장이 몇 년 전에 그 횡령하고 병원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돼가지고 한 3년 정도 살다가 작년인가 출소했는데,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내부 관계인만 아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 뭐 또 이런 후문들이 지금 또 막 나와서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뭐 22년 동안 오너랑 동거동락하면서 운전도 대신하고 뭐 또 그 밖에 비밀스러운 어떤 사적인 영역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차원이라면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걸 개인 돈으로 보상을 하든가. 동아제약이 무슨 개인 법인도 아니고 주주하고 채권자가 엄연히 있는 주식회사인데 본인 지분이 여기 100%도 아니면서 왜 이거를 회사에 임원 자리를 주고 회사 월급 나가게 해가지고 회사 돈으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하냐 이거죠. 하여튼 옛날 뭐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 옛날 뭐 창업주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2세 3세 경영인들은 이 회사 돈을 내 돈처럼 막 갖다 쓰는 건 진짜 이제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됩니다. 이 병폐 중에 하나예요. 개인 회사면은 뭐 그 횡배탈만 아니면, 횡배탈이 뭐냐고요? 무슨 우리나라 하회탈처럼 전통 뭐 문화재 아니냐고요? 탈 이름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라 횡령 배임 탈세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횡배탈만 아니면 뭐 격리에다가 내 처제를 갖다 앉히든 뭐 구내식당을 우리 고모가 하든지 뭐 그건 자기 맘대로지만, 주식회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오너 일가 지분도 뭐 90%대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40%, 아니 한 20%대도 허다한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간 또 오늘은 KB저축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났는데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94억을 빼돌렸다가 딱 걸려가지고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번 그 아워은행 그리고 뉴마을금고에 이어서 이번 KB저축은행 직원은 또 이 돈으로 뭘 했냐면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다 날리셨다고. 런하 반갑습니다. 이제 대충 눈만 가리면 괜찮을 수준까지 좀 돼가지고 물론 지금 이제 코도 약간 좀 포진이 지금 포진해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스크는 일단 벗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장중에 거의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결국 중국 증시 하락세에 납치돼가지고 쭉 흘러내리다가 정작 중국은 반등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코스피 0.01% 하락 마감, 코스닥은 0.13% 상승 마감.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진짜. 아무튼 오늘로써 6월 FOMC는 딱 6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의회 증언에서 현재 우리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고 일종의 자아 비판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그 상원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그럼 지금까지 재무장관은 뭘 했습니까? 막 난리치고 거기다 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면 지금 누구 가르치는 겁니까? 또 막 윽박지르고 이런 식으로 욕먹을 게 뻔한데도 지난주에 제네 델런은 내가 인플레이션이 이거 일시적인 거라고 오판을 했다. 이렇게 시인한 다음에 이번에는 의회 증언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정말 이렇게 힘든 말을 꺼냈다는 거.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기도 뭐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 같은 그런 재정 정책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제가 경제 성장을 훼손하지 않고라는 이 문구가 붙은 거는 이제 연준의 긴축은 예정대로 강하게 들어가 줘라. 대신에 그 부작용 정도는 우리 재무부가 맡아서 좀 진통제 정도는 준비하겠다. 이런 뜻으로 좀 들리죠. 하여튼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연준의 책무다. 이렇게 부담 팍팍 주고 여기다가 전직 연준 의장에다가 현 재무장관 제니 델런도 이렇게 연준의 긴축은 마치 당연하다는 것으로 아예 그냥 전제해 두고 못 박아놓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은 야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저 단어의 이면에 달러 패권 사수, 달러 종주국 위상 강화 이런 게 그 무언의 어떤 압박으로 좀 들어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죠. 이걸 보는 우리도 지금 뻔하게 뒤로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이제 작년 연말 내내 연준 금리 인상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증시에 호재라고 떠들어댔던 마바라들이 올 초부터 이렇게 개별 종목들 다 박살나니까 얼마 전부터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뭔지 찾아서 거기 집중하자고. 그러면서 은행주들 다들 꼽았는데 국내 은행주들 5월 한 달 성적을 보면 또 전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금리 인상 수혜주는 은행주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 국민, 온 인류, 전 은하계가 그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10만 전자의 정말 진심인,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2천 원으로 굳건히 고수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여기서 아시아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매수 추천으로 호주의 보타니, 그리고 중국의 프로야, 다음 상하이 자화,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 화장품 기업 중에 유일하게 아모레 퍼시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화장품 기업 매도 의견을 받은 곳은 딱 한 곳인데 슬프게도 우리 LG 생활건강 떡하니 올라가 있었습니다. LG 생활건강 오늘 마감가가 69만 7천 원인데 이제 70만 원도 깨져버렸거든요. 이게 작년에 178만 4천 원에서 지금 69만 원까지 내려오는데 1년이 안 걸렸어요. 그때도 대형 채널에서 엄청난 회사라고 지난 14년 동안인가 단 한 번도 실적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그때가 여지없이 쌉 고점, 상투, 산다라박 머리, 한기범 형님 가르마, 남산공원 팔각정
자,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아까 보셨던 대로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내일 뉴스 정도는 이미 오늘 저녁에 다 파악하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진짜 스마트머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뉴스 뜨자마자 내가 누구보다 농업적 근면성을 앞세워가지고 제일 먼저 종목에 대응하고 제일 먼저 뉴스에 사고 판다. 미리 알고 있는, 그것도 그 전날 그 뉴스 보고 막상 HTS, MTS의 뉴스가 떴을 때는 제목 정도만 확인하고 워딩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뭐 톤다운이 됐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이미 전략은 앞서 나가 있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 정보 민주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6월 9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투자 애로, 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에 나서는데 장소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좀 반등폭이 컸는데 항상 이 반도체 주들도 떨주 몰파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자, 내일은 메가 FTA와 농축수산업,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 이슈 및 보완 대책 논의. 이제 메가 FTA가 농축수산업까지 가면 당연히 여기도 이제 ESG 맞춰가지고 친환경 축사, 스마트팜 등등 국제 기준에 맞는 어떤 환경적 요구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증시에도 그 테마주들 있잖아요. 자, 내일 실시간 해저 재해 감시 기술 개발 사업 본격 추진. 요거는 이제 바다 해양용 내비게이션이랑 위치 기반 서비스 LBS가 그 핵심 기술이고요. 자, 내일 민간 투자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정부로부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태펀드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그 투자의 도매상 역할을 하는 창투, 인베스트 이런 업종. 자, 그리고 내일 핵심 광물 안보 점검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의뢰이 등장하는 게 북한에 이제 희귀 광물 얼마나 매장돼 있나 이런 쪽이죠. 자, 그리고 내일 산업부에서 역시 SK 하이닉스 한덕수 국무총리 현장 방문에 여기도 동행을 합니다. 내일 국토부 장관은 이거 뉴스 플로우에 장식하기 좋은데 자율주행 시범운행 행사를 갑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자율주행 차를 타보고 야, 이게 진짜로 가는구나. 신호등 그 빨간불일 때 서고 파란불일 때 가고 막 이런 거 보고 얼마나 이게 그 뉴스 영상부터 사진 뭐 제목 같은 거 달기 좋습니까? 이 행사가 있습니다. 내일 자율주행 라이다, 레이다 이쪽에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그리고 내일 환경부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포럼. 이거는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 그쪽이고요. 자, 내일 과기부는 ICT 기반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 비즈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업종에 어떤 기술 가진 기업들이 여기 이제 입상을 했느냐를 보면 앞으로 어떤 쪽에 자금이 모일지 이것도 알 수 있겠고. 자, 내일 목요일 농식품부에서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결정체, 방목 생태축산농장 사업 대상자 확정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앞에 얘기한 대로 친환경 축사 이런 쪽. 자, 내일 해수부는 다시 회복하는 일상,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한동안 위축돼 있었던 해양 여객선, 뭐 요트, 해양 관광 이쪽. 자, 내일 목요일 경제 일정은 5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이 발표됩니다. 우리 지금 환율 급등 때문에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철의 날이라서 행사가 이제 포스코 센터에서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철강 관련주도 저는 떨주 몰팔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 내일 중국에서는 5월 무역 수지 나오고 일본의 5월 공작 기계 수주,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내일 있습니다. 사실 유로존이 지금 미국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데 여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30%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10%가 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당장 7월부터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에 돌입하는데 여기도 이제 연준처럼 일단 시작은 0.25%포인트로 나가고 그 다음 상황 봐서 빅스텝 밟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 증시 유럽계 자금에도 악영향이 좀 불가피할 수 있다. 내일 미국에서는 주간 곡물 수출, 천연가스 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됩니다. 다음 내일 유럽 혈액학회
EHA 연례회의가 17일까지 열립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큐로셀이 임상 일상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내일의 증시 일정은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셀, 위니아 에이드가 내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플라이 소프트가 역시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에 나서고요. 그리고 내일 공정위는 국내외 컨테이너 전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발표가 있습니다. 조선주 이렇게 좀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우리한테는 떨줍 찬스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 넥슨 프로젝트 D 스팀 글로벌 테스트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신작 그 PC 슈팅 게임 프로젝트 D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거고요. 그와 함께 글로벌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이미 5월 26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었죠. 다음 내일 미국의 실적 발표 기업들은 니오. 이거는 중국 전기차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 제조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완전히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풀 장착되는 거, 풀로 자기네가 생산하는 거, 그런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AMD, Advanced Micro Devices가 이 니오에다가 에픽 프로세서를 독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그 전기차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처지고 그 연합군에 붙지 못하면 무조건 도태되는 걸로.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역시 실적 발표 기업 중에 도큐사인. 이것도 이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처럼 코로나 수혜주였는데 지금 주가는 작년 대비 한 64% 마이너스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퓨얼셀이라는 회사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나라 뭐 두산 퓨얼셀도 있지만 여기는 미국에 상장된 수소연료 전지 제조사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